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지적 공부까지 갔죠? 오늘 교과서, 기본서 53페이지. 지난번에 숙제 내드렸었는데 하셨나요? 지적 공부 좀 그려보셨어요? 토지대장. 그냥 쌩까는 거예요? 토지대장 한번 그려보시라고. 기억나요? 토지대장 어떻게 생겼는지. 토지대장의 양식, 그래서 니은자 모양으로 돼 있고 밑으로 니은자 밑으로 내려가면 왼쪽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고 토지의 표시,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소유자 이렇게 나왔던 거, 그 이미지 꼭 기억하세요. 네, 자, 아주 중요한 거였고, 그다음에 오늘은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자, 53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토지 이동이란 말의 뜻은 이제 했지만 또 보시면 이동이란 말은 지금 다를 이자예요. 그래서 바뀐다라는 건데, 다르게 바뀐다라는 건데 뭐가 바뀌는 거냐? 토지의 표시. 여기 키워드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표시와 반대되는 단어가 뭐였죠? 토지의 표시와 반대되는 단어가 권리. 그래서 우리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하고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가 바뀌는 건 뭐라 하고, 권리가 바뀌고 하는 것은 권리의 변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권리 말고 이렇게 표시가 바뀌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고, 이동 이렇게 부른다고. 이동 단어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법 공부하실 때는 항상 그 시험 문제 푸실 때 이게 지금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건지 권리에 관한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거기서도 출발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바뀌는 거예요. 뭐가?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겠다? 토지의 이동. 그럼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중 토지 이동인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되셨죠? 왜? 그러면 여기 토지 표시가 뭐였죠?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뭐였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런 걸 지금 이 새해가 오기 전에 이런 거 해놔야지 나중에 부담이 덜해요. 토지의 표시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예.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구단 외우듯이 그냥 입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만이에요. 6개만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 그럼 그 6개가 새로 정해지거나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은 토지 이동이라 하겠다.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토지동에 구분해 가지고 토지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토지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이런 게 지금 기출 답이에요. 이런 건 뭐가 아니다? 토지 이동이 아니다. 뭐가 바뀌었대요? 소유자 바뀌었대죠. 소유자는 권리에 관한 거죠. 표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소유자의 주소, 이런 게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요 조문 기억나시나?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예, 한 장 넘어갔어요. 예,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적법의 첫 번째 조문의 두 번째 64조 2항이에요. 64조 1항은 이거였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문이었고, 두 번째 조문이 이거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게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지적법 규출 문제는 올해도 그랬지만 가로놓기 잘 내요. 그냥 조문 그대로 놓고. 근데 이 문장을 그대로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가로 안에 들어갈 답이 토지 이동. 그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답이 지적 소관차 이렇게 나왔다. 네, 토지 이동. 그러니까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 하면 아까 토지 표시가 새로 정해지고 바뀌고 하는 거였죠. 토지 이동이라는 게 뭐가 있죠? 토지 이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갑자기 훅 들어왔나? 자, 토지 이동. 자, 신규 등록.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다음에 이제 바다로 들어가면 말소. 이것 말고도 이제 등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이동인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신규 등록 하면 무슨 말이었죠? 신규 등록. 이게 지금 토지 이동의 종류입니다. 예, 종류. 이런 게 다 토지 이동의 일종인데 신규 등록하면 무슨 말? 말 그대로 신규, 처음 등록하는 거. 처음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언제 신규 등록할까요? 토지가 처음 생겼을 때. 그럼 토지가 아닌 게 뭐였다? 토지가 아닌 게 뭐라고 그래요? 바다. 그러니까 토지는 뭐예요? 바다가 아닌데요. 예, 그럼 바다는 뭐예요? 토지가 아닌데요. 예, 이제 공부머리로 바꾸셔야 돼. 공부머리로. 수험에 적합하게 공부머리를 바꾸셔야 돼. 일할 때는 일머리가 있어야 되고 공부할 때는 공부머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토지 하면 뭐다? 바다가 아닌데, 바다가 아닌데. 바다는 토지가 아닌데. 그럼 바다하고 토지의 경계는? 바다하고 둘 중에 하나야. 바다 아니면 토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 지구는. 그럼 경계가 어디다? 최대 만조이선. 바다가 제일 찰 때 최대 만조이선. 그럼 토지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는 종전에 뭐였는데? 바다였는데 토지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매립한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하는 게 뭐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 그럼 거꾸로 토지였는데 없어질 수도 있나요? 토지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어디로 들어갔다? 바다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바다로 들어가면 거꾸로 뭐하고? 말소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등록해요. 어디에? 지적 공부에다가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데 지적 공부 종류가 일제 때 역사적 이유 때문에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일 없는 토지는 어디 있고? 임야 대장에 있고 중요한 토지들은 토지 대장에 있는데 임야 대장인 토지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개발될 수도 있다. 그럼 중요한 용도로 바뀌면 임야 대장에 있던 것을 토지 대장으로 옮겨서 등록한다. 등록을 옮긴다.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하는 거야. 등록 전환. 분할은 나누는 거고 합병은 합치는 거고 토지 용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이 무엇의 종류? 토지 이동의 종류. 이걸 누가 한다고? 지적소관청이 하는 지적소관. 어떻게? 아까 읽었었는데. 아까 어떻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 예. 그러니까 아까 신규 등록 분할 이런 건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만 시군구청에다가 신청하는 거라고. 그래서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해. 근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토지이동의 제일 기본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이동 있을 때 신청하는데 의무가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책에 저 뒤쪽에 있어요. 책에는 저 뒤쪽. 신청 의무가 있는데 보통 60일 이내에 신청해요. 자, 바다를 매립했다. 땅이 새로 생겼다. 그럼 뭘 신청해라?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어.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죠? 네? 소유자가 누구죠? 국가를 너무 좋아하시네. 매립한 사람이 소유자예요.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럼 누구 거죠? 건물 지은 사람 거예요. 땅을 매립했어. 그럼 누구 거예요? 매립한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 매립한 사람이 국가일 수도 있고 현대 아산일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냐고. 그러니까 개인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매립했으면 소유자 된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 나오지만 그런 것도 이제 없었던 물건이 새로 생기면 그 물건을 처음 만든 사람 겁니다. 그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시 취득. 그럼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매립하면 뭐 한다? 원시 취득합니다. 누가? 만든 사람이. 그럼 소유자 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매립한 사람이 뭘 신청하라고? 신규 등록을 신청. 아까 누가 신청한다고 그랬죠?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립 준공됐다. 그러면 의무가 있다고. 며칠 이내에 신청해라. 60일 이내에 신청하라.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60일 이내에 신청해라. 분할할 토지가 있다. 이것도 60일 이내에 신청해라. 합병도 60일. 지목 변경도 60일. 60일.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요거는 90일.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어차피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 이거 보시라고. 항상 좀 특이한 데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며칠 이내에 신청하는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데 요거는 90일. 요건 90일. 요거는 좀 마음 추스릴 시간을 줘요. 바다로 된 토지 말소를 누가 신청해요? 토지가 바다로 들었다는 얘기는 내 땅 없어졌다는 얘기죠. 내 땅이 없어진 거라고. 그럼 바다로 들어가면 국가 소유가 돼버린다고. 그럼 쓰라립니까? 내 땅 없어진 거잖아. 그래서 마음 추스릴 좀 시간을 좀 더 준다고. 그래서 보통은 며칠인데 60일인데 요거는 90일, 90일. 그 다음에 요거는 세모예요. 세모. 그러니까 세모는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요건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시험용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며칠 내라 60일 내에 신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서 측량. 자, 이런 거 할 때 측량해야 되느냐 마느냐 한번 볼까요? 그 말뜻을 이해하시면 이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신규 등록할 때 측량할까요? 측량해야지. 예, 해야 되고. 등록전환. 등록전환이 뭐였죠? 등록전환의 말뜻이 뭐였어요? 등록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등록을 전환해. 어디서 어디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것을 토지대장으로 옮겨. 그럼 지도도 바꿔야 된다고. 임야도에 그려져 있던 것을 지적도로 옮겨 그려야죠. 임야대장이면 임야도, 토지대장이면 지적도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임야도에 있던 것을 지적도로 옮겨 그리려면 지도에다가 그냥 그리는 거 아니죠. 측량을 해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전환도 측량을 한다고. 분할,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그냥 눈대중으로 나누는 거 아니죠. 뭘 해야 돼? 측량을 해야 돼. 측량. 합병은 두 개를 하나로 합쳐요. 그러면 합병할 때는 가운데 경계 그냥 지우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 측량. 지목변경은 뭐 바뀐 거? 용도가 바뀐 거. 용도 바뀐 거. 이제 토지 모양 바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측량할 필요가 없다. 말소. 바다로 들어가면 토지를 말소시킨다고? 측량할까 말까? 네? 안 해요? 안 하신다는 분, 왜 안 해? 응? 말소할 때 얼마큼 말소해요? 바다로 들어간 만큼 말소해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신규 등록할 때도 새로 토지가 생긴 만큼 등록하는 거고, 말소할 때도 바다로 들어간 만큼 말소하는데, 얼마큼 바다로 들어갔는지는 눈대중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뭘 해봐야 돼. 측량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지금. 말뜻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할 때도 측량을 해. 그러니까 맨날 시험 내는 게 측량할 필요가 없는 토지동은 보통 뭐 하는데? 측량을 하는데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하고 뭐야? 합병하고 지목 변경. 한 20번 냈어요. 20번 냈는데 20번 중에서 19번이 답이 합병이었어요. 다음 중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 딱 한 번 답이 지목 변경이어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리하셔야 될 게 등기 촉탁 얘기. 이건 이제 좀 이따 또 할 건데요.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적 공부, 즉 토지 대장도 있고 토지 등기부도 있는데, 대장은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 거고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한다고. 법원에서 장부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 장부가 나눠져 있는데 양쪽 내용은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대장에 지목이 나오는데, 지목이 뭐 전이다 답이다 나오는데, 그럼 그 토지 등기부에도 지목이 나온다고. 등기부에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바뀌었다. 그러면 대장부터 바꾸는 거예요. 어디부터 바꾼다고? 대장부터 고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등기부도 바꿔야 된다고. 그럼 대장은 누가 등록을 한 거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에서 했어. 그럼 하고 나서 시군구청에서 하고 나서 등기소에다가 너네 등기부도 고치라고. 뭐 하라고요? 고치라고. 그래서 무슨 등기를? 변경 등기를 촉탁해요. 등기를 촉탁한다는 말은 그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그래요. 촉탁. 그러니까 등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등기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해주는데 우리가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해줘요.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해주는데 우리 일반 일반 사인들이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건데 관공서에서 요구할 때는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촉탁.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뭐 한다고요? 촉탁한다. 이때 등기는 무슨 등기 촉탁? 변경 등기 촉탁이에요. 자, 그럼 신규 등록을 했어요. 신규 등록을 했어. 그럼 변경 등기를 촉탁할 게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선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기억나시나? 선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처음 생겼을 때 대장하고 등기부 중에서 대장도 있고 등기부도 만들어지는데 순서가 대장 먼저 만들고 등기부 만든다고. 순서가 어떻다고요? 대장을 먼저 만들고 등기부 만든다고. 처음에. 그럼 대장 처음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대장에 처음 쓰는 게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기부에 처음으로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이제 용어가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예요. 뭐라고요?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그걸 줄여서 선 등록 후 등기 원칙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선 등록 후 등기 원칙. 그럼 선 등록할 때 등록은 뭐? 신규 등록. 후 등기할 때 등기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자, 그러면 지금 신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신규 등록하고 나서 변경 등기를 촉탁할 게 있나? 없죠.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아직 등기부 자체가 없다고. 신규 등록한 다음에 할 등기는 무슨 등기? 보존 등기라고. 보존 등기는 최초의 등기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해주지 시군구청에서 촉탁해 주는 거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요 변경 등기 촉탁할 일이 없어. 왜? 아직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머지는 등기부 고칠 일이 있으니까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촉탁해요. 그래서 이게 재작년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 번 나온 문제예요. 다음 중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것은 하면은 신규 등록 찾으시면 돼요.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처음에 잡아보시는데 우리는 지금 지적법을 하니까 토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건물을 더 많이 다루시겠죠. 토지가 새로 생기는 것보다는 건물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건물은 지금도 계속 신축이 되잖아요. 그럼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럼 뭐부터 만들어지고? 건축물. 대장 먼저 만들어지고 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준공검사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건축물 대장은 자동으로 만들어져. 그 다음에 이제 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고요? 보존 등기 한다 그랬잖아요. 보존 등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은 등기부는 없고 대장만 있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라고. 되셨죠? 예, 그래서 미등기 건물도, 미등기 토지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뭐는 무조건 만들어진다? 대장은 만들어져. 대장은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안 하면 어떡하니까? 직권으로 아까 한다 그랬죠. 직권으로 만듭니다. 자, 그 개념은 갖고 가세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토지동 할 때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표가. 그래서 이 표에서 한 해에는 4문제나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중요한 표인데 우리 책에는 그 62페이지에 기본서 62페이지. 그 맨 밑에 표 있죠? 기본서 맨 밑에 표 62페이지 토지동 신청의 표 보이시죠? 예. 그 별표 쳐두시고요. 일단 별표 쳐두시고. 그래서 거기 구분 신규 등록부터 지금 해면성 말소가 받아들인 토지 말소예요. 예, 거기서 지금 책 한 개 측량 얘기했죠, 우리? 측량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측량 안 하는 게 뭐랑 뭐다?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 안 해. 해면성 말소는 세모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필지 전부가 쏙 바다로 들어갔다 그럼 측량할 필요가 없는데요. 보통은 측량해요. 예, 그러니까 해면성 말소 측량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측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신청 의무 며칠 이내? 60일. 60일인데 맨 밑에 건 며칠? 90일. 보통은 60일인데 맨 밑에 건 말소는 90일. 그다음에 거기 세모로 있는 거 보이세요? 세모로 있는 게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뭐하고 뭐는? 분할하고 합병. 그래서 분할하고 합병은 원래는 소유자 마음이에요. 예. 마음대로 이게 뭐죠? 우리가 한자로 뭐라 하죠? 마음대로 이거를 한자로 하면 임이라고 하지. 임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 그 뭐라 그래? 임의. 네 임의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네 임의대로 하라. 이거 우리 말할 때 네 임의대로 해라 이 말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럼 임의 신청 그러면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분할하고 합병은 의무가 없어. 임의 신청이 원칙이야. 임의 신청.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데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하고 뭐는 분할하고 합병은 세모 보이시죠? 예, 그 얘기였고 그다음에 결번은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요 표현은 없지만 우리 집원하셨으니까 집원했을 때 결번이 뭐였죠? 결번이라는 말이 결번 번호가 빠지는 거 있었던 번호가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결번. 그러면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신규 등록 결번 생겨요?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 있었던 번호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 결번이 있을 리가 없고 등록 전환 있겠죠. 산 몇 번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전환 결번이 생기고 분할하게 되면 지번이 어떻게 나오죠?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해서 그럼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뭘로 써? 분할 전에 지번을 하고 종전의 지번 그대로 쓰는 거예요. 분할 전에 지번을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데 없는 부번이어야 되니까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예. 그러면은 하나는 그대로 쓰는 것이니까 결번이 생길 리가 없지. 예. 합병은 어떻게 돼? 두 개가 하나로 됐어. 그럼 무슨 지번으로 써요?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쓰잖아요. 그러면 후순위 지번은 없어지는 거니까 결번이 생기는 거고 지목 변경은 지번은 그대로 있는 거죠. 결번이 안 생기고 말소는 지번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필지 전부가 없어졌으면 결번이 생기는데 일부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면적만 줄어드는 것이지 지번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번이 세모가 그 얘기고 수수료는 정리하지 마세요. 수수료는 시험범위 아닙니다. 수수료는 시험범위 아니에요. 시험범위 아니고 등기촉탁 맨 마지막 칸에 이게 무슨 등기라고? 변경 등기. 개념을 딱 변경 등기.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아직 없다.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변경 등기할 거리가 없다고. 나머지는 변경 등기 촉탁할 수도 있다. 예. 자, 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자, 54페이지. 자, 54페이지. 토지동의 신청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역구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신규 등록. 자, 신청 절차.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략할 거예요. 아까 미리 다 한 거니까.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다. 그럼 며칠 이내 신청해라? 60일 이내에 신청하라. 시험 쉽게 내요. 90일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 보통 다 60입니다. 60일 이내 소관청 신규 등록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처리 절차 이런 건 넘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이란 어디에 있던 것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등록 전환. 그럼 등록 전환 토지가 있으면 며칠 이내에 신청해라? 60일 이내에 신청. 저 수업 시간에 제가 안 읽는 것, 건드리지 않는 것은 안 보셔도 돼요. 예, 지금 안 보셔도 돼.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면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자, 신규 등록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요, 요 4개예요, 4개. 여기. 4개. 언제 등록 전환을 하느냐, 이거. 이 문장을 익히셔야 돼요, 이 문장.
자, 등록 전환은요, 언제 하냐면 첫 번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게 키워드입니다. 뭘 얻은 경우? 개발 행위 허가. 지금 이게 조문 그대로, 시험은 조문 그대로 내요. 조문 그대로 내는데, 이 문장을 읽을 때요, 이 문장을 읽을 때, 3번은 나와 있지만 1, 2, 4번 같은 경우에 앞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이 말이 생략되었다고 읽으셔야 돼. 지금 등록 전환은 지금 어디에 있는 토지죠? 임야대장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토지장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읽으실 때 앞에 지금 1번도 어디에 있는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뭘 받으면 이렇게 읽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자, 임야대장의 토지가 개발될 수도 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동네 임야도를 그려드린 거예요. 그럼 임야도에는 산 50번지, 산 51번지 이런 거 나오고, 산 50번지는 지목이 뭐다? 산 50번지는 지목이 임야. 임하면 뭐예요? 임야잖아. 산 51번지도 지목이 임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요. 여기 76번지 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요거는 토지대장인 토지니까 지적도에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임야대는 원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려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산 50번지 임야인데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응? 아파트 지을 수 있나? 아파트? 네? 지을 수 있죠? 아파트 지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가 나오면 짓고. 허가를 못 받으면 못 짓고. 그 많던 아파트들 옛날에 임야였던 데다 산에다가 아파트 짓냐고요. 짓잖아요. 예, 짓잖아. 그러니까 지금 임야인데도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다? 뭘 얻으면, 허가를 얻으면. 그러면 이 아파트 짓는 것은 개발하는 겁니까?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허가? 개발행위 허가죠. 개발 허가. 자, 허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고?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개발 허가를 얻고 그 다음에 착공을 공사하겠죠. 착공을 하고 공사할 거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되겠죠. 이런 순서대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예. 법을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살아온 경험상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 공사하고 허가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허가 받고 공사 시작하고 공사가 준공되고. 그럼 이런 과정 중에서 지금 어디 있는 땅이에요? 임야대장의 땅이야. 그럼 어디로 옮긴다고? 토지대장으로 옮긴다고. 그럼 언제 토지장으로 등록 전환하냐고? 요때,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때 등록 전환. 등록 전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뀐 건데 3년 전까지는 요때 등록 전환한다고 그랬어요. 요때. 뭐 했을 때?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근데 준공 전이라도 뭐만 나와도 허가만 나와도 뭐 할 수 있다.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허가라는 단어. 그럼 요때는 뭐 할까요? 요때는 지목 변경을 해요. 지금 이 토지가 임야였는데, 들으세요. 들으시면 돼. 책 어디에 있나 막 이렇게 신경 쓰면서 들으면 뭐 머리 아프하니까 일단 쭉 들어보세요.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자, 토지장으로 옮기는 건 언제 한다고? 허가를 받았을 때. 그럼 토지장으로 옮겨요. 자, 옮기면서 집원은 뭐라고 쓸까요? 집원. 지금 이 땅이잖아, 이 땅. 이 땅을 토지장으로 옮겨. 그럼 집원은 공부했던 거.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똑같아요. 그럼 이 옆에 있는 땅은 지금 토지장 있는 땅이에요? 요거 76번지 요 대는 토지장에 있는 거잖아. 그럼 토지장 입장에서는 이게 없죠. 근데 등록 전환하면 토지장 쪽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럼 없었던 땅이 새로 생겼으니까 뭐 할 때랑 똑같다.
신규 등록할 때는 똑같아요. 그럼 몇 번지가 된다?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고. 이게 몇 번지가 된다? 76에 1번지가 되고 토지장이 76에 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지목 뭐라고 써요? 지목 임야야 임야.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이 시점이라고 뭘 받았을 때 허가 받았다고 하면 아직도 그냥 임야인 상태로 있는 거라고요. 허가만 받았다고 그럼 지목은 그대로 임야예요. 그래서 제가 토지대장에도 임야가 있다. 지목이 임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토지대장이냐 임야냐 그 명칭이 임야가 있는 대장이다 해서 임야대장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일제 때 만들어진 이름이 그런 것뿐이지 예, 토지대장에도 임야, 지목이 임야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럼 요 토지장으로 옮겼어요. 지번은 76에 1번지고 지목은 임야. 지목은 그대로 임야. 믿으세요. 지목은 임야. 그 다음에 면적은 새로 측량해야 돼. 지적도를 옮길 거니까 새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전환 한 게 그게 등록전환이라고. 예. 그래서 예, 등록전환할 때 지목 변경을 수반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지금 지목은 안 바뀌었냐고. 지목은 그대로 뭐고 임야였다고 임야. 근데 3년 전에는 이때 등록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지목은 언제 바꾸는 거예요? 아파트 다 지어지면 이제 지목을 대로 바꾸는 거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요때 등록전환하라고 했었을 때는 등록전환하고 지목 변경하는 시기가 겹치죠. 겹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등록전환할 때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데 보면 뭐 지목 변경 수반 이런 말이 나와. 근데 지금은 해당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전환은 언제 하고? 자꾸 반복하셔야 돼. 그냥 베개, 그냥 입에 베개. 귀에 인이 박혀야 돼. 뭐 했을 때? 허가를 받았을 때 등록전환하고 지목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하는 게 뭐고? 지목 변경.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때 허가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허가가 있는데 조문에 있는 것은 예시예요, 예시. 그럼 이게 지금 임야니까 임야와 가장 관련된 법이 뭐가 있을까요? 산지관리법이에요. 공법 전에 하시는데 무슨 법? 산지관리법. 그러면 산지는 임야는 산이어야 되는데 산지로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전용이라는 말을 써. 뭐라고 한다고요? 전용. 그럼 산지 전용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을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걸 뭐래요? 산지 전용. 농지는 뭐 하는 데죠? 농사 짓는 데인데 농사 짓는데 농사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나? 그럼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건 뭐래요? 농지 전용 용어가 다른다고. 산지 전용, 농지 전용. 그럼 전용을 하는데 다른 용도 바꿀 때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그럼 이때 허가가 무슨 허가? 이 개발 허가가 산지관리법 적용되면 산지 전용 허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산지 전용 허가. 근데 잠깐만 쓰면 일시 사용 이런 허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좀 약한 것은 신고만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 또는 신고. 그다음에 이게 산지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파트 지으려면 또 아파트 짓는 거죠.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허가가 있어야 돼? 건축 허가가 있어요. 건축 허가. 이해되시죠? 이런 건축 허가니 산지 전용 허가니 이런 것들이 통칭해서 무슨 허가? 개발 허가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자, 그러면 아까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럴 때 등록전환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읽어보실래요? 등록전환 대상 토지. 첫 번째. 산지관리법에 따른 무슨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또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말 들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이런 허가들을 다 일일이 외울 필요 없다고. 이런 걸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개발행위 허가. 이걸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뭐 할 수 있다고? 등록 전환할 수 있다. 등록 전환. 되셨죠? 이게 제일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럼 이거 등록 전환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임야도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임야도에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 아까 산 50번지 어떻게 됐죠? 아파트 짓는데. 그래서 뭐 했죠? 등록 전환했잖아요. 등록 전환. 그럼 임야도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산 51번지는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지어지는 땅이 아니라고. 그럼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임야잖아. 임야. 근데 요 땅도 토지장으로 옮길 수 있다고. 뭘 안 하더라도.
개발 허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왜냐하면 이 넓은 임야도에 요 땅만 관리하려고 이거 두면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요 나머지 토지만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면 이 나머지 토지도 같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뭐가 안 되는 땅이라도.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도. 그게 두 번째 조문입니다. 자, 2번 읽어보실까요? 동그라미 2번. 자꾸 읽고 하셔야 돼.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등록 전환할 수 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이렇게 키워듭니다. 사실상 형질변경이 되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개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임야로 쓰고 있지 않다는 토지라고. 그러면 그때도 뭐 할 수 있다.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요 뒤에 있는 문장은 알고 주셔도 돼요. 이거 옛날 조문하고 관련 있는 건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지목 변경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자, 여기 키워드입니다.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서.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잡혔다는 뜻이에요. 계획만 잡혀도 옮길 수 있다고. 아직 뭘 안 해도. 개발을 안 해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조문에 있는 네 가지 다예요. 네 가지. 그래서 다음 중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이렇게 또 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쉬운 방법은 다음 중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그럼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몇 개 나오니까 4개 나오잖아요. 그건 오주선다니까 나머지가 답입니다. 자, 등록 전환 언제 할 수 있다고? 첫째, 개발 행위 허가를 했을 때 임야되는 개발이 그 다음에 대부분의 토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이렇게 또는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을 때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이럴 때 뭐 한다? 이럴 때 하는 게 뭐라고? 등록 전환. 등록 전환. 요걸 읽으세요. 예. 나머지 밑에 있는 거 지금 다 외우고 막 그 필요가 없고 요걸 외우시고요. 자, 그다음 넘기십시오. 쭉 넘기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 나옵니까? 분할. 분할. 자, 분할. 자, 분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3년 전에 이제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 토지를 분할하는 게 개발하는 건가요?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다가 삽질하는 것만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여러 필지로 쪼개는 것도 뭐라고?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 이해하시겠나? 받아들이시라고. 예. 그 뭐 땅 쪼개서 판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 땅이 2,000평인데 2,000평 가지고 너무 넓으니까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00평을 100평으로 10개로 20개로 나눌 수도 있겠냐고. 그게 뭐 하는 거죠?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할도 무슨 행위에 속해? 개발 행위에 속해. 그 분할이 마음대로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이 뭐죠? 그거 뭐라 그러죠? 개발 제한 구역 그러죠. 흔히 얘기하는 어디? 그린벨트 이런 데. 그래서 개발 행위 제한 이렇게 해서 개발. 그래서 그때 그 개발 행위에 뭐 건축하고 이런 것도 개발이지만 뭐 하는 것도 토지를 뭐 하는 것도 분할하는 것도 무슨 행위에 속한다? 개발 행위. 그러면 그런 동네라면 분할할 때 순서가 먼저 뭘 받고 분할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받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하라. 당연한 얘기겠죠. 예. 이렇게 나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면 첫째,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제하기 위한 경우.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제하기 위한 경우. 그 다음에 일필지 일부가 형질 비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 중에서요. 요 세 가지가 분할 대상인데 요 중에서 우리가 분할은 하려면 하는 거예요. 하려면 하는데 요 중에서
분할을 60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은 이것만이에요. 3번. 60 이내 분할을 신청해야 되는 것은 3번. 일부가 형질 변경도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60 이내에 신청해야 돼요. 밑에 또 나오지만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분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분할 신청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임의사항이나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도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60일 내에 지속한 채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그럼 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조문에 몇 개 있죠? 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조문에 3개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시작한 경우 또는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변경된다. 이럴 때 분할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는 이것만이라고. 일필지 일부. 그래서 규칙 문제가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소유권 이전 매매 이때 60일 신청해야 한다. 그럼 틀린 거라고. 언제만 60일?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이게 지금 도로가 있고 도로 위쪽에 밭들이 쭉 있어요. 11, 12, 13 다 밭입니다. 밭인데 10번지가 전인데 요거를 요렇게만 팔 수 있을까요? 10번지 전부를 안 팔고 10번지 이렇게 일부만 매매도 가능해요. 그럼 매매를 하면은 매도인은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권리를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을 매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매는 포인트가 뭐예요? 돈이 있어요. 돈. 대금. 네. 그래서 돈을 받고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매매라고 하고, 돈이 아니라 물건을 받고 주기로 하는 게 교환. 그래. 민법정에 다 하시는 건데, 그럼 매도인, 판 사람은 무슨 의무가 있나요? 판 사람. 의무.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고, 매수인은 자기는 이제 소유권을 받는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매매를 해서 잔금을 치렀어. 그럼 잔금 치렀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고 등기까지 해야 넘어갑니다. 뭘 해야 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넘어가는 거라고. 그럼 매도인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매매한 것은 여기죠. 일필지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기잖아. 그럼 요것만 매매했어. 그럼 요 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등기 절차에 하나의 물건의 일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야 된다고. 잘라야 된다고. 그럼 잘랐다. 그럼 여기가 10번지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가 몇 번지? 10에 1번지. 두 필지로 나눈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럼 요렇게 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분할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언제 분할하는 거라고? 읽으시면. 아까 분할 책을 읽으시면.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뭐 하는 거라고? 분할하는 거야. 이럴 때 분할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60 이내 해야 돼? 그런 건 없는 거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11번지 볼게요. 11번지 소유자가요, 여기다가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자, 집을 지었어요. 자, 집 지을 때, 자,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집 지을 때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착공하고, 준공하고. 똑같죠? 예. 그러면 이거는 등록전 할 일은 없죠? 이건 이미 어디 있는 땅이니까. 토지 대장에 있는 거니까 등록전 할 일은 없고, 허가를 받고, 착공하고, 준공했어. 그럼 이제 집을 지었으니까 지목을 뭘로 바꿔요? 대로 바꿔요. 대로. 언제 바꿀까요? 준공되었을 때. 아까 지목은 언제? 준공되었을 때 지목 변경합니다. 며칠 이내에 신청해라? 60일 이내에 신청해요. 자, 그런데 자, 12번지 소유자가 보니까 옆집에서 집을 멋있게 졌어. 나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이때 12번지는 좀 넓어요. 그냥 쉽게 말할게요.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요 12번지는 200평짜리라고 할게. 이제 200평에다가 집 짓기 너무 커가지고 허가를 얻을 때 나는 요렇게만 주택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 이렇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는 계속 뭐로 쓰고? 밭으로 쓰고 요렇게만 주택의 부지로 쓰겠다 이렇게 1필지의 일부만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요렇게만 이제 집을 졌어요. 그럼 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대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대로 전. 그러면 지목이 두 개로 있을 수가 없죠. 하나의 필지에 여기는 대, 여기는 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요 용도가 바뀐 만큼 이렇게 잘라야 된다고. 그럼 뭘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된다고.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 지목 변경 언제 하죠? 지목 변경은 언제 한다고? 준공되었을 때 60 이내 지목 변경할 때 분할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그럼 분할을 며칠 이내에 되는 거예요? 60 이내에 신청해요. 그래서 보통 분할은 의무가 없는데 이런 이유로 분할을 할 때, 즉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뀌어서 분할을 할 때는 며칠 이내에 신청하라. 60 이내에 신청한다. 뭐 하면서 같이 하라는 뜻? 지목 변경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신청해야 된다고. 지목 변경하고 분할을 같이 신청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말이 자 그냥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러면 그 뭐만 신청하면 돼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러면 지목 변경만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러면 분할하고 지목 변경 두 개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되셨죠? 그럼 지목 변경을 6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분할도 같이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3번 1필지 일부가 이 키워드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때는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뭐 하면서 같이 하라고? 지목 변경하면서 같이 하고요. 이건 토지용사 불합리한 지장이요 시장이요.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읽으시고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건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할 대상 토지 요 세 개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처리 절차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쭉 넘기시죠. 그 다음에 합병 나오는데 합병 끊어서 볼게요. 자, 일단 지금 신규 등록을 언제 하는 거죠? 매립하고 하면 토지가 새로 조성됐다. 등록이 누락된 토지가 있다. 그럼 뭐 하는 거고? 신규 등록이에요. 예.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라는 건 언제 하는 거죠?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을 옮기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걸 언제 하는 거냐고.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또는 개발이 안 되더라도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됐을 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하고 같이 하고 할 게 더 오래 남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상 형질 변경됐을 때. 지금 어디 있는 토지인데? 임야 대장의 토지가 이미 개발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할 때. 기억나시죠? 이런 문장이 나오면 뭐 하는 거? 등록 전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할은 언제 하는 거다? 세 가지가 있다.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시작하기 위한 경우. 그 다음에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을 때 일부가 형질병 용도 바뀌었을 때 하는 게 뭐다? 분할이다. 이게 우선 과제입니다. 문장들 익히시고 그 다음에 합병은 좀 끊었다 갈게요. 좀 쉬었다가 다시 가시죠.